수도권 주요지역의 풀피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 데 생겼습니다. 공급의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신축 주택들이 너무 비싸면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 이제 시장은 공급의 통로가 많이 좁아지고요, 이제 분양가는 꾸준하게 오를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나온 신문들을 보면요, 건설이 시작되기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올 1분기에 건설 공사 계약액이 68.4조라고 이제 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6.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설 공기 계약액 자체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꾸준히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4분기부터 이제 동년 대비해서 18.4%가 줄어들고, 연이어서 지금 이제 2분기 연속으로 건설 공기의 계약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건설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사들도 되게 몸을 움츠리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렵고 PF 시장에서 대출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을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공급의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3, 4년 뒤면요, 인허가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인허가의 양들도 지금 역대급으로 최저치인 것들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의 시작도 힘들고요, 진행 중인 건설 사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서 공사비 파열음, 시공사 몸살이기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100기 들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공사비가 전국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 상황들은요, 꾸준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남의 산성구역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공사비 인상 갈등 때문에 시공사가 원래 대우건설, 푸르지오죠,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 요 세 개가 컨소시엄이었는데 요 시공사와의 계약을 조합 측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격들, 원자재라든지 공사비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들이 당분간은 트러블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 신문에서 나왔던 거는 부산에 이제 시민공원의 2-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은 1구역, 2-1구역, 2-2구역, 그 다음에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공원 캠프 IR 부대가 이제 공원으로 된 부산에 있는 공원이죠. 거기에서 2-1구역하고 2-2구역이 속도가 조금 느리고 좀 조심스러운 입지이긴 한데, 가장 좋은 거는 3구역이 가장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예, 그쪽 지역이 앞으로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부산 진구에서 여기서도 이제 GS건설하고 공사비 문제로, GS건설은 900만 원대 공사비를 고수를 하고,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800만 원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은 조합에서 이제 GS자이와 시공사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건설사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나와야 될 공급의 물량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가격들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공급이 안 나오니까. 그 공급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경쟁을 할 텐데, 공급이 나오지 않으면요, 가격들이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정비 사업들도 힘듭니다.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인허가 단계,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한 계약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인허가도 양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진행 중인데도 지금의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지금 나오는 입주 물량들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은평에 증산 5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도 2028년도 입주를 목표를 하고 아마 분양가가 이제 10억대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명에 이제 10억대 국평 분양가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광명 4구역인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제 저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12억대로 이제 분양가가 측정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크게 나왔는데, 이 광명 2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한 1,000억, 950억인가? 1,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분양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마도 84 타입 기준으로는 10억을 넘기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광명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급액 통로가 좁아지고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시작 단계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단계도 힘들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입주 물량들도 비싸고 예, 일단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오르면요. 신축 주택들이 너무 비싸면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구축들에 또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구축의 수요가 몰리면서 구축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현상이.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9억인데 신축들이 12억이다.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12억이 비싸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시장과 좋지 않은 시장들이 반복되면서 신축이 구축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구축들이 신축을 따라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가의 분양가라고 판단될 수 있는 지금 기준에서 불가피하게 나온다고 하면요. 이제 구축들도 그에 따라서 같이 견인되는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신축이 분명히 맞지만요. 무조건 우리가 신축이 다 좋다. 는 아니고요. 투자라든지 거주의 목적을 볼 때 구축들도 그 투자의 대상이 되고 실거주의 수요들이 몰린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키 맞춤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송파나 강동에서 가격들의 퍼짐이 있었고 그것들이 주변으로 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구축과 신축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신축에 살고 싶어서 신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축들에게도 눈을 돌리면요.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입주 물량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오늘 나왔던 이 흑석자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가격이 너무 쌌거든요. 당첨만 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6억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분양가가 5억대인가 6억 될 겁니다. 지금 5구 타입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거래된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2020년 5월 달에 6억 4천인가 아마 분양가가 그랬을 겁니다. 84 타입은 59 타입은 6억 4천, 84 타입은 9억 6천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때의 분양가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흑석자이가 84 전용이 평균 거래가가 14억 16억입니다. 분양가가 9억입니다.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또가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한 개가 나왔고 계약 해지분에 대한 한 개가 나왔는데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이게 난리가 난 게 실거주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상관없고 전국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여기에 몰린 거죠. 일단 넣어보자요. 근데 일단 넣었는데 이게 진짜 랜덤인 게 뭐냐면은 지금 분양가의 20%를 당첨 후에 바로 내야 되잖아요. 내고 9월 7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이 잔금은 80%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게 싸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목돈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간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거는 감내해야죠. 어떻게든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순위 청약이 저도 들어갈 때 10분을 대기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대기자가 12,000명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아침에 일찍. 그래서 오늘 몇십만 대 이런 나오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청약홈의 접속 장애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 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줍줍들은요 당분간 인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 흑석자에는 조건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뭐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32평대
5억 32평이 5억대 7억 로또 아파트 줍줍 수천 명이 몰렸잖아요. 이 수천 명이 몰린 게 특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공 어디에는 금빛 그랑매종. 예, 금빛 그랑매종에서도 한번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가구 정도를 모집했는데 거의 한 2,300명 가까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2,300명 너무 작지 않냐? 이게 특공 물량이라서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서 이 특공 물량들이 이제 조금은 수요층이 좁혀지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왜 몰렸을까요?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를 보니까는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그 지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6억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서울은 10억 이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집값 좀 싸지면은 분양 받아야지. 사전 청약 제가 예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얘기할 때 이게 3억대 4억대로 나온다라고 사전 청약에 이제 돈을 제시를 했지만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이거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분양의 형태의 물건들은요, 정말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짜리는 이제 없을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가 6억 이하짜리가 없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어려움들이 가격에 대한 불편함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다만 이 불편함은요, 우리가 조금 적응할 때까지는 불편할 겁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요, 지금 2023년을 되돌아볼 때 가격이 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는 5년 정도에서 10년 지나면요, 충분히 이게 쌌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로또 분양들이 줍줍들이 계속 몰리고 있고, 한편에는 이런 줍줍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계약이 조금 되지 않은 미계약이 조금 났었던 내손 라구역의 인덕원 퍼스비엘이라는 게 이제는 미계약분이 한 8개인가 9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는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인덕원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데 뭐 엘센트로보다 입지가 또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격이 분양가가 11억이라고? 이거는 분양 안 돼. 이거는 계약도 엄청 안 될 거야라고 했지만은 인덕원 퍼스비엘은 거의 완판에 가까운 계약 완료가 이제 미계약이 이제 9개밖에 안 남았죠. 계약률이 98%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시장을 보면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마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요 지역들이 인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2023년도가 최절정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쪽, 검단 쪽 물량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송도 쪽에도 물량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검단 쪽, 그다음에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평 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고 전세가는 분명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마피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플러스 되어서 1억 이상의 풀피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1억 3,500까지도 이렇게 붙었다고 하네.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분양했던 게. 그리고 인천이니까는 뭐 억 단위는 몇 개가 없지만은 뭐 미추홀이라든지 계양 작정구라든지 청천동이라든지 부평 그랑힐스도 산 쪽에 붙어 있는 주택 재개발 물건이긴 한데, 얘도 뭐 주변이 앞으로 부평하고 청천동하고 이쪽들은 물량들은 많지만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공급 통로가 좁아지고 있고 분양가는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 줍줍이 나오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앞으로는 그 가격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가격이 과거의 분양가 가격으로 2년 3년 전에 분양가 가격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정말 로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것처럼 열심히 몰리고 있는 거죠.